지난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에 통일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서면으로 이야기하자며 하루 만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점점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남북 관계, 그 해법은 무엇일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앞서서도 문재인 대통령 그 모친상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 과거 남북 관계에서 조문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뭐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 사망 시에도 그랬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리고 올해 가까이는 뭐 이희호 여사 서거 당시에도 북한이 이제 조문단과 조화를 보내와서 뭐 그런 것들이 또 남북 관계 하나의 또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해왔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계기 때마다 네. 북측에서 뭐 조문 사절을 보내온다든지 조화를 보내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것이 남북 간의 어떤 소통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 사실인데, 네.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모친 상을 당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대통령 본인의 뜻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보내고 조용히, 그리고 방금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조화도 보내지 말고 또 가급적 조문도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통일부에서도 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북측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북측에게 부의를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이 네, 네. 상태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금강산 관광 문제 때문에 우리의 대화 제의도 북측이 거부를 했고, 최근에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이 네. 아마도 이번에도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좋겠지만 아마 지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통보는 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 장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정무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도 하게 되고, 정보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동향들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가도 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머쓱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이 최고 존엄을 만난 인사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하고 북한에서 사실은 대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앞서 말씀하신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호 여사나 이런 분들은 일단 최고 존엄을 직접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예우를 갖추긴 하는데, 문 대통령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문 정치를 하기에는 격으로 그쪽에서도 북한 쪽에서도 격을 따질 때 조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리고 플러스해서 뭐 앞서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지금 편하지 않죠. 예전에 보게 되면요, 김정일 위원장 때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던 사람들 남측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비판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었는데요. 절대 비판 안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꾀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모드가. 맡겨 있는 데다 굉장히 찬반이 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잘 조정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숙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이제 함경도 출신으로 실향민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지도자보다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관련된 저희가 준비된 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평생 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 실향민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그리고 꿈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남북 관계와 또 맞물려서 그런 기회들이 더 주어지고 아니면 기회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또 작년과 비교하면 또 그렇게 저희가 그게 뭐 좋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닙니까?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역시도 저런 바람과는 좀 다르게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실향민 2세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4.27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본인이 북에 대한 그런 애정을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자기는 소원이 있다. 네. 개마공원을 트레킹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실향민들 북에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마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산가족 문제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순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일이고 또 남북 간에도 이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들을 실제로 했단 말이죠. 작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1조 5항이 보면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이 친족 상봉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지만 딱 한 번 상봉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예.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면 더 아픔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도 서로 소식이 오가고 화면으로도 만나고 서신도 교환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생사 확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적인 이런 남북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북한이 호응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했는데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시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라라는 게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고 그 어떤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수 정권에 되돌아봤을 때 북한이 통미봉남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과 뭔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측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걸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들이 북한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과거 그 통미봉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금강산 철거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남쪽 건물들 저거 너저분한 건물들 다 없애버려라. 네. 이야기하면서 그 철거하는 거에 관해서는 남쪽 해당 부문과 협의를 하라. 네. 해서 그걸 문서로 하라. 그걸 문서로 하겠다라고 이제 팩스가 온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거에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통미봉남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구조가 통미봉남이 생기는 구조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네. 거기서 호흡이 서로가 박자가 맞지 않게 되면 북한은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앞서 보수 정권에서 통미 정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통미봉남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부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일치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 문 대통령께서 좀 추진하고 있는 평화 경제라는 것 때문에 미국하고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여러 차례 예.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은 제쳐놓고 미국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억울하죠. 마치 이
중매 서놓고 나서 서로 싸우는 거를 그 책임을 중매쟁이한테 다 좀 떠넘기는 것처럼 예. 뭐 자기들끼리 서로 그 협상에서 안 된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정부만 되고 뭐라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난처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좀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네. 한쪽은 어쨌든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의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안 된다 그러면은 한미 동맹에서 연합 훈련이라도 완전히 뿌리를 끊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자막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실무회담 금강산 문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루 만에 거절하고 문서로 협의하자라고 할 정도면 남측과는 크게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좀 쉽지 않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남측과 마주 앉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언급을 했고 직후에 북한이 남측과는 만날 일도 없고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1년 사이에 어쩜 그렇게 변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통미봉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 것은 우리 남측을 경유해서 만난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를 맺고 그러면 뭔가 경제적인 실익이 올 걸로 기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금년 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전 작년 9.19 평양 선언에서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라고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저 뜯어내라라고 얘기한 것은 합의 정신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정말 앞으로 남북 관계는 아예 끊고 남북과는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했는데 남측이 기대만큼 부응을 하지 않으니 이제 남측에게 뭔가 충격요법을 주어서 네. 남측의 태도를 확실하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거든요. 네. 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단 철거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우리가 실무회담을 제의한 건 철거가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뭔가 재개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북한은 이미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철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문서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양덕 또는 원산 갈마 이런 것과 연계해서 뭔가 북한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나가기 위한 수순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측에게 충격요법을 주고 미국에도 불만을 얘기를 해서 금강산 관광을 뭔가 좀 재개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은 분명한 의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지금 상태에서 이걸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자막에 나와 있듯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또 우리 현대아산의 또 재산권 문제도 있고 예. 기타 다른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좀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금강산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조금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등정을 하고 그게 지금부터 한 보름여 전인데 그때부터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우리가 대미 외교에서 이름을 알렸던 인물들이 차례로 하루 이틀 사이로 등장을 합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부터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제는 권력서울 2위인 초용해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등장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해서 계속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측은 일단 좀 안중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1년의 보름을 어떻게
앞으로를 또 전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면 한국하고는 이 관광 문제는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이제 삼지연 그 관광 시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거든요. 2022년까지 하자고 했던 걸 2000년 내년까지 맞춰라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다 이제 갈마지구 그리고 네. 이제 금강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그 관광지구들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광이 가장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어려운 외환한 경제난을 뚫고 나가는 데 가장 유리한 수단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보태가지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 관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환영한다라는 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 해놓고 나서 돈 쓰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뭐 그 부분은 금강산을 통해 돈 벌겠다, 민족 경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재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데에서 한국 남한 당국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한 외교관이 그 재미난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친미적인 그 정치체가 북한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점점 더 그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구애를 하는군요. 예. 친미적인, 지구상에 가장 뭐 민족도 싫고 다 싫다, 미국만 좋다, 미국도 다 좋은 건 아니고 트럼프만 좋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핵심 관료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 이후에 접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진전은 없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네.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걸 통해서 협상이 진전이 안 되니까 탑다운 방식, 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최용해 방금 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용해 이야기를 저도 이제 원문을 다 봤는데요. 재미난 게 저기에는 올 연말 이제 4월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접근법을 내놔라고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연말까지란 말을 뺐어요. 아하. 최용해가. 그 그러나 연말까지로 못 재미나게 박았던 봤거든요. 게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까지의 판단까지는 못 하겠는데, 우선 저게 최고 존엄의 이야기를 코테이션 하게 될 때는 그걸 함부로 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뺐어요. 저도 유심히 다시 읽어봤는데 연말이란 말을 빼고 이야기하길래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안 돼. 일단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몰아붙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라는 시한을 못 박고 이래서 스스로 발목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비동맹 회의 가서 아주 간접적으로 슬쩍 조금 빗장을 푸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두 번 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 빼고 새로운 접근법 이야기 한다 그러면 시한을 조금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무 센터장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인배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친해지고 싶고 하더라도 미국 국내 정치상 지금 뭐 본인이 탄핵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에서 비핵화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도 그렇고 내년 연초까지도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보면 북한과 미국 공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 간의 친밀감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양보, 다시 말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 다시 말하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자기의 성과가 되려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시한을 박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받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네. 지금 일련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연말이 지난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식으로 뭔가 대화의 여건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